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말하기의 첫 번째 출발점은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편하면 표정도 함께 긴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너 말할 때보다 표정이 이상하냐 라고 하면 발성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 반복되면서 긴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없애려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만의 긴장을 만드는 습관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이 훈련 익숙해지면요, 하루에 5분, 3분 안에 끝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것처럼 완벽하게 운을 떼는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드리브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더 잘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애드리브를 준비의 예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당황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추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바로 대답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대답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대답하려고 하기보다 질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말해야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한 몇 초의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생각할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네. 그거는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질문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한 문장을 먼저 말해서 생각할 시간을 좀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한 질문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해둔 한 문장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준비된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요. 강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연결 문장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죠. 이런 문장은 어떤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결 문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시작 문장 몇 개를 이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은 핵심을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 주고요. 듣는 사람에게는 준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애드리브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을 미리 만들어 두고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면 말의 흐름을 정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핵심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핵심을 먼저 말하면 전체 구조가 훨씬 안정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이렇게 딱 받았을 때 말씀드리죠. 정리하는 시간에 정리해서 핵심 문장을 2가지씩으로 먼저 던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의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고 가시면요,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특정 면접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의 갑자기가 아니라 평소에도 좀 준비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네요.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을 항상 이제 당당하게 하고 좋은 발성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이 돼 있죠. 근데 그게 어려운데 습관이 돼 있으면 그건 평생 가요. 왜? 말은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운동은 좀 하다가 안 할 수 있죠. 근데 말은 내가 습관이 들면 계속 한단 말이죠.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습관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어느 순간 내 것이 되겠죠. 강사님께서 만나셨던 수강생 분들 중에 발표 공포증이 엄청 심했던 분이 개선된 사례도 있을까요? 그분의 긴장을 좀 풀어주시기 위해서 좀 핵심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도 궁금해요. 너무 많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거겠죠. 저의 교정의 핵심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가장 먼저 그분만의 긴장의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공포증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이유로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들마다 긴장을 만드는 습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말이 막히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의 내용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어떤 분은 목소리가 떨릴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긴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발표 불안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수강생분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굉장히 숨이 짧아지는 습관이 있어서 숨이 짧아지다 보니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말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분은 본인의 문제를 나는 발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 패턴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하기 연습 이전에 호흡을 안정화시키는 연습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호흡을 안정화시키고요. 호흡이 급해지는 순간을 완화를 시켰죠. 속도가 안정되니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안정화됩니다. 그러면서 발표 불안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같이 경험을 하고 변화하면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성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유를 알게 되면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수강생분은 내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분이었어요.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오히려 말의 흐름이 자주 끊겼죠. 이분에게는 말의 구조를 먼저 단순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문장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정리되자 말을 이어가는 부담이 줄어들었죠. 내용을 모두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기보다 전달하려는 핵심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발표 공포증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 반복되면서 긴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없애려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만의 긴장을 만드는 습관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세가 좋다거나 당당하다고 느껴지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에는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때요? 지금 저에게 느껴지시나요? 목소리에 울림과 또 여유가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이 여유라는 건 여유면 막 천천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말할 때도 여유가 느껴지고요. 천천히 말할 때도 그 여유가 있어요. 자, 급하게 밀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전달되는 목소리입니다. 당당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크기만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편안하게 울려서 크게 나는 목소리입니다. 호흡이 안정되어 있고 소리가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지죠. 여유가 느껴지는 목소리는 듣는 사람에게도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더 신뢰감 있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당당한 것이 아니라 눈빛과 표정도 함께 달라집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편하면 표정도 함께 긴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너 말할 때보다 표정이 이상하냐라고 하면 발성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턱 주변, 얼굴 근육도 함께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표정이 굳어 보일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아?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발성 훈련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표정이 함께 부드러워지고 그냥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몸이 편안해지면 표정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숨겨져 있던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표정과 눈빛도 함께 변화됩니다. SNS에서 유명했던 주기자 말투나 MZ세대의 말투들도 사실은 좀 당당하고 당돌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왜 저희가 들을 때는 조금 불편한 모습이 좀 느껴지는지 왜 그런 걸까요? 말투에는 분위기 만드는 요소, 그리고 전달력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죠. 근데 딱 주 기자님이 다 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시선이 좀 불안하고요. 교양식에 나왔는데 제가요. 막 이렇게 좀 호흡이 없이 이렇게 딱딱 아이 같은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끄듬을 흐리고 네, 아이 같은 톤이 나오고 읽는 듯한 느낌들이 나옵니다. 이런 억양들이 상당히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요. 이미지에 저 아이 같다, 긴장했다라는 느낌을 바로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의 의미와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들려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말 끝을 흐리지? 저렇게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지? 이런 것들만 보거든요. 말의 내용을 안 본다는 거죠. 말은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전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전달하는 이미지가 아이 같고 너무 애쓰고 불안한 느낌이 들면 아무리 또박또박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감 있게 안정적이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는 그 황금 시간, 골든타임이 혹시 있을까요? 피디님, 저랑 딱 봤을 때 제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딱 기억이 나시나요? 당연하죠. 그렇죠.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시작하고 나는 한 10초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파악하게 되죠. 첫인상은 보통 시각적인 요소에서 시작이 되지만 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괜찮네? 맞다가
안녕하세요. 뭐야? 이렇게 되죠. 근데 반대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 들이죠. 자, 한 문장만 말해도 이 사람의 말하기 습관이 어느 정도 저는 너무 느껴져요. 보통 사람보다 더 느껴지겠죠. 목소리의 톤, 말의 속도, 리듬, 단어 선택, 문장의 구조. 이런 요소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한 문장이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죠. 그냥 사람들 막 깊숙한 곳에서 첫 마디를 딱 서로 던지면서부터 나 얘보다 좀 세네. 아니네, 약하네, 막 이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결정을 짓습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죠. 자, 반대로 호흡을 충분히 사용해서 차분하게 시작하면 훨씬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말의 내용 이전에 말하는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하는 목소리와 표정, 태도, 여유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당함을 어필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 이것도 이제 3개 순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된 호흡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달라요. 자, 안정된 호흡. 많은 분들이 딱 앞에서 말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진아입니다.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이 호흡이 똑같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진아입니다. 다르죠. 이 호흡이 떠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순간 목소리에 불안이 생기고요. 몸에서 그런 호흡의 불안정함이 느끼면서 나를 더 긴장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말하기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이 짧아지면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떨리는 상황이 발생되죠. 자, 호흡이 안정되면 몸도 안정이 됩니다. 내 말하기도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말하기의 첫 번째 출발점은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호흡이요. 두 번째는 몰입과 여유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하든 천천히 말하든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급하게 막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라요. 차분하게 전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말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몸의 긴장이 막 더 올라가요. 반대로 전달에 집중해야지, 내가 말하는 것에 나 몰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말의 속도가 안정화가 되고 여유가 생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해서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 이 몰입과 여유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몰입과 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전달에 집중하고요, 몰입함. 그리고 이 몰입이 강화되면요, 무대 장악력이 강화되겠죠. 세 번째는 핵심을 2갈식으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2갈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편안해집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전체 구조가 훨씬 또렷하게 전달되죠. 예를 들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후 결론을 말하는 것보다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훨씬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하기 편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말하기는요,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 이전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문장을 먼저 당당하게 말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우와! 자신감 있네? 라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당당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습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호흡 5분의 기적. 일어나서 첫 5분의 호흡의 기적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소리는 근육과 습관의 영향을 받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의 긴장이 비교적 적은 상태죠. 이때 올바른 호흡과 발성 패턴을 먼저 사용을 하면요, 하루 동안 말하는 습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5분 정도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복식 호흡을 3번 이상 하는 겁니다. 일어났을 때 바로요. 내가 목소리를 바꾸고 싶다, 말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일단은 일어나서 5분만 좀 써봐라. 그럼 호흡이 내려가 있죠. 그 내려간 상황에서 계속 그 상황에서 소리를 사용한다고 의식을 하면서 말하면요, 따로 연습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죠. 턱 내리고 하면 배가 쑥 들어가죠. 그때 항문까지 힘을 주고 가슴이랑 얼굴에 힘을 빼고 숨을 참아요. 그러다가 쉬세요 하면 이렇게 몸 안에 호흡이 들어오는 걸 느끼시는 거죠. 이 호흡을 일어나서 3번 이상 해보시고요. 그리고 호흡이 내려간 지점에다가 입이 배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의식하면서 말을 해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5분 정도가 사용이 될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3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복식호흡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복식호흡에서 좀 더 심화된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공명 발성, 울림 있는 발성을 위한 강화 트레이닝인데요. 바로 흐음아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 트레이닝은요. 민지나 강사의 유튜브 채널 본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트레이닝 방법이거든요. 흐음아. 자, 복식호흡을 먼저 일단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대가 울리는 몸의 진동을 느끼면서 흐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소리를 낸다기보다 몸 안으로 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흐 다음에 음이 있어요. 음을 발음을 하지 마시고요. 흐 안에 음을 끼운다고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흐 안에 음을 끼운다고 생각해서 호흡을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가 진동이 되는 느낌이 와요. 여기서 배꼽부터 항문까지 지퍼를 잠근다고 생각하고 쫙 쥐어짜면서 턱이 빠진 것처럼 얹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좀 이해는 어려우실 텐데 하시다 보면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소리가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배 압력으로만 울림이 증폭되는 감각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울림으로 나는 건데 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무조건 위쪽에 힘을 빼셔야 조절이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시간 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훈련 익숙해지면요. 하루에 5분, 3분 안에 끝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복식호흡 3번, 흐음아 트레이닝 3번을 한번 일어나서 첫 호흡에 맡겨보십시오. 꾸준히 반복하면 충분히 좋은 변화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는요. 타고난 것 이전에 좋은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꾸준함이 특별한 목소리를 만듭니다.